바로 리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이 또 3,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유 참 감사하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21일이었어요. 지금 오늘 25일이니까 한 4일 전, 5일 전이네요. 그죠? 그때만 하더라도 2,700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와 이제 앞에 이자를 또 받네 막 이랬는데 계속 또 상승이 나와 가지고 어제는 무려 7%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7%, 그리고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일단 상승이 소폭 살짝 나오면서 3,360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원화로 요 단기 추세를 벗어났고, 그리고 달러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러로도 비트코인은 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리플이 먼저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으로 상당히 많이 벗어난 상태로 좀 비비고 있다가 어제 딱 1시 이후로 이제 슈팅이 나온 거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리플도 함께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비트보다 먼저 하락 추세를 돌파하더니만 간밤에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때 11월 초에 아랫꼬리하고 몸통 그 가격을 다 어제 한 번에 넘겼어요. 어제 일봉을 한 번에. 그러면서 21선을 넘겼습니다. 오늘 넘긴 거예요. 어제 일봉으로는 21선에 딱 맞고 마감했는데 오늘 소폭 오르게 되면서 21선을 넘겼다. 근데 아직 모르죠. 또 오늘 일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는 넘겼다. 21선을 넘겼다. 근데 이 21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은 21선이 아직도 멀어요. 95K. 95K까지, 아직 90K도 찍지 못했는데 95K까지 가야 21선 단기 이 추세선을 넘기게 되는 건데 리플은 어쨌든 21선을 지금 넘겼다. 그래도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51선, 다음은 51선인데 51선은 2.38달러입니다. 2.38달러. 근데 이제 2.23이니까 좀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 51선까지. 그럼에도 일단 추세는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 무엇보다 이게 더 긍정적이다, 고무적이다 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리플 BTC 페어 보시면 리플 BTC 페어가 어제, 그러니까 이게 10월 10일 날 대청산 때 크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 채널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요 박스권 여기를 진입을 한 거거든요. 여기를 진입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가 보는 모든 이평선들 지금 잠깐 켜볼게요. 301선. 그래서 121선 지금 121선, 301선, 201선, 21선, 51선 이렇게 써놨죠. 여기 이 위에 지금 다 올라왔다. 한 방에 지금 쫙 해서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일단 지저분하니까 다 끌게요, 다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플 BTC 페어에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비트코인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아야지만 상승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똑같이 상승이 나오다 하더라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해야지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보다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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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 BTC 페어에서 나오는 슈팅이 진짜 상승이다. 그러니까 뭐 진짜의 의미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딱 봤을 때 작년 11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전혀 지금 이 밀리지 않고 지금 추세가 전혀 깨지지 않고 너무나 예쁘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더 낮을 때도 있었지만 여기를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데 이때도 이제 작년 11월 올라오고 나서 여기가 지지대였었거든요. 이 지지대를 뚫고 내려가는 흐름이 5월달, 6월달 나오다가 7월달에 상승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비비고 있었던 데가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도 여기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요 박스권 하단까지 일단 진입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그림이 너무 좋죠. 매우 좋다. 그러니까 달러 차트는 아직 뭐 이런 그림이 아니지만 일단 리플 BTC 페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좋은 흐름이 나온 거면은 일단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진짜 이 리플이 폭등이 나오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보다 전혀 밀리지가 않는데, 그죠? 전혀 밀리지가 않는데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요 영역대까지, 예전 이 영역대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봐야죠. 이제 요 영역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주봉으로 볼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7,000원 가격, 못해도 7,000원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도 이 리플 BTC 페어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을 했던 거예요. 소송에 걸렸을 때도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여기 수준이거든요.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7,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라고 본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때는 요 사각형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요 사각형 안으로 들어갈 때, 요 사각형 안으로 들어갈 때.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니까 여기 정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정도에. 그래서 시기의 문제지 이런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려면은 일단 지금과 같은 장세가 아닌 거죠. 그죠? 이제 불장의 기운이 느껴지고 이제 다른 알트들도 뛰기 시작하고 또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좋은 움직임이 나와 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럴 때 온다. 폭등의 시기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그림을 전혀 추세 깨지 않고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페어가 아직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락 추세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어제 보시는 것처럼 비트가 상승하니까 이 이더리움도 조금 더 많이 상승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보시면 어제 일봉이 3.6%니까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3.6%더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승이 딱 이 하락 추세에 정확하게 맞고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살짝 빠지게 되면서 어쨌든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XRP 이더리움 페어,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3일 연속 지금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승 3일 연속. 그래서 이것을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요거는 XRP 이더리움 차트는 주봉 기준으로 이제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하락 추세, 2차 하락 추세에서 2차 하락 추세를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되기 하루 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돌파를 했고, 어제 상승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6주 연속의 상승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리플의 시간, 이더리움의 시간, 이제 리플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리플의 시간. 물론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이 리플의 시간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앞으로 이 흐름을 이런 걸 보고서 이 리플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선 앞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저도 신기하다. 어쨌든 진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리플이 좀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도 이 XRP 도미넌스가 전혀 지금 밀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승 채널 상단을 마찬가지로 또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잖아요. 알트코인 부대장으로서 마냥 약한 것이 아니다. 2024년 11월 이후 떡상한 지배력, 도미넌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가격은 뭐 설령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XRP 도미넌스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상승 채널도 지금 상방으로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지금 딱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승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제가 맨날 큰 그림 보자라고 해가지고 월봉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이 주황색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서
불안하긴 했는데, 근데 이런 흐름이 2월달, 3월달, 4월달,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하지만 월봉 마감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아래 꼬리만 살짝 삐져나왔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만 지금 삐져나온 상태고, 어제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바람에 요 삼각 수렴 안으로 다시 또 거의 진입을 할랑말랑하고 있는 그 위치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 삼각 수렴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삼각 수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도 이제 2017년 요때도 삼각 수렴을 그려서 제가 요거 비슷하게 그려놓은 건데, 사실상 요때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 그림이었는데, 어쨌든 꼬리까지 했을 때 여기는 좀 떨어진 거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원래는 요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뭐 요걸 크게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어쨌든 애초에 그냥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어차피 제가 선긋기는 나름대로 선긋기는 선긋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큰 의미 두지 말고 어쨌든 요런 흐름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요것인데 시기의 문제죠.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은, 지켜줘야 될 것은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플이 왜 상승이 나왔냐? 솔직히 이것 때문이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가 또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 멤버십 소통방에도, 아니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랭클린 템플턴 XRP ETF가 상장이 됐죠. 또 그레이스케일 XRP 현물 ETF도 상장이 됐는데, 도지코인 현물 ETF도 같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도지 현물 ETF도 같이 상장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상장이 돼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XRP 현물 ETF는 4개 종에서 1억 6,4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물 ETF가, XRP 현물 ETF가 나온 것이 그레이스케일, 어제 나온 게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이 커넬이, 또 비트와이즈였어요. 근데 어제 이제 유입된 것이 6,736만 달러, 그리고 6,259만 달러, 1,638만 달러, 1,771만 달러, 다 합해서 이제 1억 6,400만 달러 정도. 1억 6,400만 달러. 그런데 어제 도지가, 현물 ETF가 상장이 됐는데 순유입이 0입니다. 0. 거래량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들어오긴 했지만 큰 이제 금액이 아니니까 뭐 거의 0 수준이다 이 뜻이겠죠. 근데 좀 차이가, 그레이스케일, 똑같은 그레이스케일인데 여기는 6,736만 달러, XRP는 어제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근데 도지는 0이었다. 시총 4위가 리플이고 시총 9위가 도지거든요. 그래도 도지면 나름 이제 메이저 코인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총 10위 안에 있으면은 그 아더스 10개 제외되는 그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제외되는 코인 중에 하나. 근데 시총 4위와 9위의 격차가 어떠한지를 어제 하루 동안에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는 이 XRP, 리플에 얼마나 많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불장시 떡상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리플을 한국 사람이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실제로 많이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이제 김치코인이고 한국인들 다 부자 되려고 리플을 상승시켜 줄까라는 이제 조롱을 하는데, 근데 저는 말씀드리죠. 그것 때문에 리플은 떡상할 수밖에 없다. 막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코인은 올라가면 탑니다. 불나방도 붙듯이 탈 수밖에 없다. 그게 딱 작년 11월에 트럼프 당선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리플의 폭등은 시기의 문제지, 이제 장 분위기 좋아지고 진짜 불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만 오면은 리플은 반드시 폭등을 합니다. 그 고점을 어딘지 몰라서가 문제지 반드시 폭등이 나온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수량에 집중을 하자. 수량에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때를 기다리면 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의 이 리플의 이 움직임, 그리고 현물 ETF가 나와서 이런
지금 유입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유입이 없고 이런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리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 한번 또 보고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